잔뜩 묻어나는 북유럽 감성, 여기에 합리적인 가격까지 한국 사람들의 마음을 단숨에 사로잡은 이케아입니다. 한때 매장에 들어가려면 긴 줄을 서야 할 만큼 대한민국엔 그야말로 이케아 열풍이 불었는데요. 오픈 1년간 누적 방문객 670만 명. 당시 서울 사람 2명 중 1명은 이케아를 찾은 셈인데요. 실적도 물론 좋았습니다. 2021년 영업이익만 294억 원을 돌파할 정도였는데요. 하지만 그 후 2년 동안 영업이익이 그야말로 폭락했고요. 좀 반등하나 싶었는데 작년에 다시 확 줄어서요. 국내 진출 10년차 넘은 이케아가 이제 슬슬 쇠락해가는 거 아냐? 하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잘 나가던 이케아가 역성장을 맞은 건 3년 전부터예요. 그땐 이케아를 둘러싼 모든 상황이 암담했는데요. 일단 코로나19 직후 소비가 많이 위축된 상황이었고요. 가구를 들여놓을 주택 경기도 계속 침체기였거든요. 당연히 가구 구매가 후순위로 밀리면서 매출이 뚝 떨어졌고요. 게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가격 경쟁력도 빛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이케아가 굉장히 유행하면서 우리나라 이커머스 쪽으로 유사한 제품들, 벤치마킹 제품들이 많이 가져왔어요. 이케아 매장보다 싸게 팔기 시작하니까 이케아 입장에서는 굉장히 타격을 많이 입었죠. 사실 이케아는 직접 조립하는 대신 싸게 제공하는 가성비를 내세웠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온라인에 비슷한 가격대인데 조립 안 해도 되는 완제품이 넘쳐나기 시작한 거예요. 게다가 이케아 매장은 대부분 도심 외곽에 있어서 가구 하나 사러 차를 몰고 멀리 나가야 하는 번거로움도 있었는데요. 이런 매장 운영 방식이 젊은 세대에게 잘 먹히지 않았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이케아가 내건 게 가성비 제품인데 차가 있는 고객들은 젊은 사람들이기보다는 30, 40대, 40, 50대 분들이 많다 보니까 MZ들한테 제품을 연결하는 이런 유입을 하는 점도 좀 실패 요인이 아닌가라고. 이런저런 이유들로 이케아를 찾는 발길은 점점 줄어들었고요. 매출이 크게 나오지 않자 신규 출점도 늦출 수밖에 없었는데요. 매출이 성장하려면은 기본적으로 점포를 많이 늘려야 되잖아요. 이케아 정도의 가구 전문점 되려면은 방역시 단위 정도마다 하나씩은 좀 있는 게 좋거든요. 근데 기대보다는 점포 확대가 늦었죠. 오픈점은 새로 내가지고 뭔가 유행을 시키고 그 새로운 지역에 또 공략을 해야 되는데 결국 이케아는 한국 시장에 대한 전략을 전면 수정하는데요. 일단 물류센터 건립 같은 대규모 투자 계획을 모두 취소하고 우리나라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온라인 배송을 강화하기로 해요. 또 가격도 손보는데 1년간 120억 원을 투자해 1,200여 개 제품 가격을 낮췄고요. 차를 타고 멀리 가야 방문할 수 있었던 이케아를 도심으로 끌고 오면서 백화점, 쇼핑몰 안에 팝업 스토어로 들어가 고객 접점을 활발히 늘리기 시작했어요. 그 결과 2024년 다시 반등하나 싶었는데 영업이익이 다시 전년 대비 42%나 떨어지면서 성장세를 계속 이어나가진 못했습니다. 점포 하나가 한 1,000억 이상, 2,000억까지 매출을 잡아줘야 되는데 강동점이 작년에 오픈했음에도 불구하고 2%밖에 성장 안 했으면은 사실은 마이너스라고 봐야 돼요. 방문을 해도 구매로 전환이 되는 건데 가서 보면은 소위 아이쇼핑하는 사람은 많은데 구매 전환은 많지 않은 듯한 게 보여요. 여기에 지속적인 수수료 부담도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로열티나 수수료를 가져가는 건 일반적이긴 해요. 아니 이제 뭐가 있냐면요. 영업이익률이 5%도 안 되는데 3%의 로열티는 상당히 부담스럽다. 로열티를 포함해 각종 수수료 명목으로 본사와 관계사에 매년 1,000억 원 가까운 수수료를 내고 있다고 해요. 지난해 영업이익이 100억 조금 넘으니까 그거의 10배 가까이를 수수료로 내고 있는 셈이고요. 영업이익은 주는데 떼가는 건 많다 보니 다시 영업이익이 더 줄어드는 악순환에 빠지게 된 거죠. 로열티나 수수료가 해외로 가져가다 보니까 이익적으로 좀 압박 때문에 확장 못한 거 아닌가. 그게 어떻게 보면 지금의 페인이지 않나. 그래서 전문가들은 앞으로 일본에서 데이트를 쳤던 니토리처럼 영업 방식을 변경해 나갈 가능성이 높다고 말합니다. 일본의 니토리가 그런 식으로 성장하고 있거든요. 단독 점포 매장을 오픈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도쿄나 오사카의 시내에 들어올 때는 백화점의 샵인샵의 개념으로 도심에 진출하는데요. 마찬가지로 이케아도 앞으로 샵인샵으로 들어올 가능성도 있다. 또 이렇게 변화해야 한국 시장에 다시 적응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어요. 잘 되기 위해서는요. 복합 쇼핑몰이랑 같이 결합해가지고 거기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지금은 주말에 주로 복합 쇼핑몰이나 대형 백화점에 가가지고 먹고 즐기고 쉬어요. 그리고 구매는 어떻게 해요? 이커머스 통해서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복합 쇼핑몰에 왔던 고객들을 잡거나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바꿔야지 좀 한국에서 살아나지 그렇지 않으면 좀 어렵다고 생각해요. 한때 가구업계를 뒤흔들며 존재감을 과시했던 이케아. 최근 국내 시장에서 유독 아픈 실적을 맛보고 있는데요. 지난해엔 원자재 가격 상승과 물류비 부담을 이유로 가격까지 올린 상황. 이케아는 가성비와 감성,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브랜드로 다시 성장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잠깐 반짝했던 가구업체로 남게 될까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